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 을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갑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갑에 대한 나머지 부분,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도. 해서 이제 갑에 대한 나머지 설명 부분을 더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 구조를 놓고 보았을 때, 사주 풀이를 하고 들어갔을 때에는 가장 응용을 잘 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갑은 이제 등령, 갑의 등령, 득세, 득지부터 하죠. 득지, 득세.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물론 정관도 다 적용이 되죠. 을의 등령, 득지, 득세, 병의 등령, 득지, 득세, 정의 등령, 득지, 득세처럼 쭉 계의 등령, 득지, 득세 이렇게 이제 쭉 십간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사주 구조가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사주 구조가 이렇게 이제 네 기둥이 주어져 있다라면 이제 일간이 이제 갑이 되겠죠. 또는 이제 마찬 아까 설명하다시피 여기 이제 세간의 갑이 있어서 정관이 되든 식신이 되든 편인이 되든 이런 이제 구조지만은, 갑이 일간으로 보든 연간에 있어서 연간으로의 육친관계 주어짐으로 보든 등령, 득지, 득세를 보는 방법은 똑같다. 그래서 우선 일간 위주로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 월지를 이제 위주로 보는 것이기도 하고, 월지 즉 등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 즉 월지에 있는 부분을 보는 것인데, 등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묘 즉 인묘를 보고, 인묘가 즉 월지에 인묘가 주어져 있나. 그래서 인묘가 주어져 있으면 등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월지에 인묘가 주어져 있으면 등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득지라는 건 뭐이냐. 득지라고 하는 역시 이것도 이 월지나 또는 지지에 인묘, 진, 해미가 있을 때에 득지라고 하는 것인데, 지장간에, 이건 이제 지장간에 지장간이죠. 지장간이 갑의 이제 이제 뿌리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뿌리, 근이 있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통근이라고 하죠. 이제 통근. 그래서 이제 통근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장간에 대한 부분은 역시 지장간을 별도로 가지고 지장간을 논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지장간에 대한 설명은 이제 어렵죠. 그래서 지장간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이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절과 이제 연계시켜서 지장간의 연관성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득지라고 말하는 것은 인묘진 해미 이 지지에 즉 근을 두는 것이다. 즉 갑의 근이다. 갑의 근을 말하는 것이죠. 갑의 뿌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득지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근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등령과 득지, 등령과 득지는 등년 월지의
인묘를 두고 있음을 등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득세라는 것은 뭐냐? 득세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사주 구조에서 천간이요, 천간에 갑이나 을이 있을 때를 말한 거이다. 득세는 천간에 갑이나 을이 있는 경우, 있는 경우죠. 이제 갑이나 을이 있는 경우를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즉, 갑이 즉 일주라고 가정했을 때, 일간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다른 간에 이제 연간이나 월간이나 시간에 갑이나 을이 있을 때를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득령, 득지, 득세,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강 신약론을 논하는데, 이제 신약하지도 않고 신강하지도 않은 것은 이제 균형, 이제 균형이 잡혔다 해서 균형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균형이 잡혔다. 이게 이제 아주 그 이제 보통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경우를 보통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지만, 균형이 잡힌 구조다 이렇게 이제 뭐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득령과 득지와 득세, 이것을 잘 살피면은 신강 신약 이제 균형, 이제 세 가지의 보편적 것을 이제 쉽게 논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잘 헤아리면은 쉽게 사주 구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물론 이제 격국도 주어지고, 또 화살이라는 것도 있죠. 화살, 이제 화합격, 화살이 아니라 화합격, 이제 화합격이라는 것도 있고, 또 종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종자는 이제 쫄쫄종자죠. 이제 약자로 이제 쓰는 건데, 이제 종격, 종격을 논할 때 이제 이것을 득령, 득지, 득세를 봐가지고, 여기 이제 이 부분을 벗어나는 것들은 이제 화합격과 또는 이제 그 종격, 이런 것들이 이제 별도로 주어지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을 빼고 사주 구조를 논할 때는 득령과 득지와 득세, 이것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갑의 득령은 월지가 인묘일 때 득령이라 하고, 득지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인묘진 해미가 있을 때에, 즉 근을 두는, 갑의 근을 두는 것이다. 갑의 근을 두는 것이다. 이것을 통근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득지가 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득세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즉 사주 구조 천간에 일간이 이제 갑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갑이나 을이 다른 천간에 있을 때를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갑이나 을이 있을 때, 천간에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도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지만은 육시 화갑과 이제 음양오행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을 때, 또 지장간까지 이해를 됐을 때, 이제 이런 설명도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은 무슨 뜻인가 알 수도 있는데, 지금 처음으로 이걸 이제 접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득령과 득지와 득세 해서, 득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사주를 써놓고, 만약에 기초 지금 이제 배우신 분이라 하더라도 사주, 요즘에는 책자들이 많으니까 사주 구조를 세우는 것은 쉽게 이해해서, 이제 또는 그 생년월일 시만 넣으면 사주가 나오죠. 이제 어떤 게 앱을 통해서 해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주 구조를 이렇게 세워놓고, 월지라고 하는 것에 갑의, 즉 지지의 인과 묘가 월지가 주어져 있을 때를 득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충분히 글자를 맞춰서 이해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음양오행에 관해서 아직 이해를 못 하셨다 할지라도 글자를 가지고 논할 수 있으니까, 지지의 인과 갑 일간일 때 묘가 월지에 있으면 득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덕지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인묘진 해미가 있을 경우 이것을 이제 지장간을 가지고 논하는 것인데 인 중에 목이 있고 묘 중에 을목이 있고 진 중에 을목이 있고 해 중에 간목이 있고 미 중에 을목이 있죠. 그래서 가벌이 지장간에 가벌이 주어져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것이 지지에 이제 월지도를 통해서 같이 논하게 되지만은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를 즉 통근되었다. 즉 통근 근 이제 뿌리 즉 갑의 뿌리죠. 그래서 갑이 뿌리를 이렇게 이렇게 아주 그 영양분을 이제 받아들여서 뿌리를 아주 원활하게 뻗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덕지라고 하는 것이고 덕세는 갑일간일 경우 천간에 갑일간 외에 천간에 갑이나 을이 있을 경우 갑이나 을이 있을 경우를 덕세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덕령, 덕지, 덕세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신강 신약을 논할 때 또 균형은 이제 사주가 균형 잡힌 힘이 적절하게 조정되어 있는가 이런 것까지 겸해서 이제 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갑의 천간 갑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나머지도 다 같은 이제 덕령, 덕지, 덕세를 논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내용이 다르죠. 지지의 만남이 이제 다르고 또 뿌리 근이 다르기 때문에 목화토금수 오행의 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갑의 천간 갑 즉 첫 번째죠.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갑의 덕령, 덕지, 덕세는 이렇게 해서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 이제 덕령, 덕지, 덕세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 다음에는 이제 갑자, 그래서 이제 천간이 지지를 만날 때는 6개의 지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갑이니까 갑은 갑자와 갑인과 갑진과 갑우와 갑신과 갑술이 해서 6개의 지지를 만났죠. 갑이 이것은 이제 육의라고 하는 것이다. 육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이것을 한번 이제 기초적인 부분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일간일 경우 갑자일간 이제 갑자일주, 갑인일주, 갑진일주, 갑오일주, 갑신일주, 갑술일주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일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갑이 갑자일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자진 이제 수국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갑자일에서 신자진 수국 삼합이 주어지는데 이제 삼합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삼합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삼합이라는 것은 이제 신자진 수국과 인호술과 해묘미와 사일축 그래서 지지에 즉 삼합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제 삼합인데 신자진 수국과 인호술 화국과 해묘미 목국과 사유축 금국이 4개 즉 12지지의 4개의 삼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삼합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신자진 수국의 삼합이 주어지는
그것은 신자진 수국이 삼합이 주어져 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영마를 이제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신사를 보게 되는 것인데, 영마를 보게 될 수 있고, 도화를 보게 될 수 있고, 도화, 겁살, 또 망신살, 수옥살,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과숙살 또는 상문살, 조객살 이런 것까지 다 보는데, 우선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영마, 도화, 겁살, 망신, 수옥 이렇게 보고, 이제 여기에 이제 천을기인 천을기인을 보게 되고, 이게 이제 천을기인은 지지에서 크게 이 갑일간은 우리가 이제 갑일간이죠. 갑일간에서 천을기인은 충미에 해당이 되는데, 충미가 해당이 되는데, 충미는 여기 이제 갑자는 지지에서 일지에서 천을기인을 만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사주니까 연주, 월주, 시주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갑이 충미를 만나면 천을기인이다. 이제 이런데 천을기인은 이제 일제는 천을기인이 들지 않았다. 했을 때 신자진 이제 갑잔 일을주는 신자진 수국이 주어진데, 신자진 수국에서 영마는 인에 해당이 되고, 인옷을 할 때 인에 영마가 되죠. 도화는 신자진 수국 즉 갑자 일주의 도화는 뭐이냐? 유에 해당이 된다. 다른 지지에 즉 유가 들어있을 경우는 도화라고 하는 것이고, 겁살은 이제 신자진 해가지고 이제 신자진 끝에면 사가 되죠. 지지에 진 다음에 사가 되죠. 사가 이제 겁살이 되는 것이고, 이제 망신은 신자진 수국의 자의 앞에 있는 것이 해가 망신이 되는 것이고, 이제 수옥살은 신자진 수국의 자에 이제 충이 되는데, 충에 대한 설명은 하지만 우선 오가 수옥살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지지에 신자진 수국이 주어지고, 축으로 해서 이것을 영마, 도화, 겁살, 망신, 수옥 이런 것을 볼 거지. 나머지 것들은 이제 많은 부분을 적용해서 볼 수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라도 우선 이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인일주는 인옷을 화국이 되는데, 영마는 이제 신이 되고, 즉 이제 도화살은 묘가 도화가 되고, 인옷을 화국의 겁살은 해가 겁살이 되고, 망신살은 사가 망신살이 되고, 수옥살은 자가 수옥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또 이제 여기 갑진 일주는 신자진 수국이죠. 신자진 수국이 되죠. 그래서 신자진 갑자일과 똑같이 영마, 도화, 겁살, 망신, 수옥은 여기에 똑같이 신자진 수국이기 때문에 같이 응용이 된다. 또 이 갑오일간은 인호수 화국이죠. 인호 화국이 되고, 신자진 인호술 이렇게 이제 일주가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이렇게 해당이 될 때는 갑자에는 신자진 수국이 되고, 갑인이는 인호술이요, 갑진은 신자진이요, 갑오는 인호술이요, 갑신은 신자진이요, 갑술은 인호술이라 했을 때 영마, 도화, 겁살, 망신, 수옥을 우선 5가지만 언능 파악을 하더라도, 영마는 이게 이제 앞자리의 충지가 되는데, 신자진 수국이 영마가 인이 되고, 인호술이면 신이 되고, 도화는 신자지면 유가 되고, 인호술이면 묘가 되고, 겁살은 신자지면은 사가 되고, 인호술이면 해가 되고, 망신은 해가 되고 사가 되죠. 신자지면 해가 되고, 인호술은 사가 되고, 수옥살은 신자지면 오가 되고, 인호술이면 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5가지만 우선 이렇게 살펴본다라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지지를 통해서 일주라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빨리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삼합을 통해서 빨리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에는 이제 방합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가위일간이기 때문에 인묘진이 나란히 연월 일이더니 월 일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주어져 세 개가 나란히 인묘진이 주어져 있으면 이제 방학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차츰 설명을 하지만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갑의 등령 득지 득세와 갑에 해당하는 6개 이제 일주가 주어지는데 일주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신살 파악을 빨리 하는 방법 이렇게 쭉 삼합이 이렇게 주어지죠. 신자진 인호수 쭉 2개로 주어지는데 역마 도화 겁살망신 수옥 이것만 우선 빨리 살필 수 있어도 이렇게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빨리 보는 방법 이런 게 이제 해당입니다. 즉 역마는 첫 번째 인호술이면은 충지에 해당이 되고 이제 도화살은 시의 다음자가 이제 해당이 되고 또 이제 망신살은 가운데 자의 앞자 부분이 이제 망신살이 되고 겁살은 이제 끝 부분에 자가 겁살이 되는 것이다. 수옥살은 가운데 충자가 수옥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빨리 살피는 법을 이제 5가지만 우선 대표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을 가지고 논을 때게 천관과 지지에서 갑은 6개의 일주가 주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갑의 등령 득지 득세와 갑의 일간의 도화 역마 겁살 망신 수옥 이렇게 5가지만 대별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각 천간마다 여기는 이제 궤광도 주어질 수 있고 또는 이제 기타 여러 가지가 이제 주어지죠. 또 이제 거기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격국론이나 또는 이제 그 사주 시점풀이에서 이제 논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차후 설명이 되겠죠. 또는 전 영상을 통해서 설명된 바 있어요. 여기에 이제 참고를 하시고 우선 가장 기초적인 부분 오늘 이제 을목을 하려고 했는데 이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해드렸으니까 한번 이제 참고를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을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